티덤님 이제 쓰신 지 얼마나 됐죠? 그거? S24 울트라. 이제 이틀 됐죠. 이제 들어와가지고 집에.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으시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고깃집부터 고깃집이 좀 뭐가 영화 쪽 얘기가 많네요. 오늘은 영화 쪽이 뭐가 되게 많이 소식이 좀 많았어요. 예. 뜬금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좀 웃긴 거긴 한데 예. 그냥 시작을 할게요. 예. 그 저희 극장에 있던 영화가 내리면은 넷플릭스로 가는,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OTT로 넘어가는 간격이 되게 간격으로 우리가 영화의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빨리 내려가냐. 얼마나 빨리 내려갔으면은 얼마나 빨리 올라오냐. 그쵸. 그쵸. 예. 특히 모 기업에서 걸었던 영화가 잘 안 되면은 바로 그 기업의 OTT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어딘지 뻔하군요. 네.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뭐 미국은 아예 그냥 동시 개봉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러긴 했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한국 영화는 개봉하고 내린 지 6개월이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나야 OTT에 팔아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름을 홀드백 기간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정부에서 이제 극장 개봉 후 6개월 이후에야 이제 OTT로 공개할 수 있게 그걸 법적으로 지정한다고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조금이라도 넣은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들에는 그 홀드백 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명분이 조금 이상한데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가고 바로 OTT로 올라간다. 요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OTT로 올라올 거 극장 가서 집에서 보지 왜 극장 가서 보나 라는 사람들의 그 기간을, 그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이 기간을 엄청 길게 잡아놓으면 정말 궁금해 미치겠어 이러고 극장에 가게 만들겠다 라는 얘기인데 과연? 과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너무 영화값이 많이 올랐다. 가장 그쵸. 큰 문제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거를 미리 안 봐서 얼마나 올랐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뭐 하여튼 체감상으로도 엄청 올랐죠. 근데 지금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보통 15,000원? 기본 15,000원은 보고 가야 돼요. 뭐 쿠폰이니 뭐 통신사 할인 받아서 8,000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10,000원이라고 했던 것도 고작 몇 년 전이거든요. 얼마 전이야? 코로나 전? 코로나 전이었죠. 그 10,000원 올라간 것도 상당히 되게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올리더니 지금 1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에는 가격이 더 올라가고 얼마 전엔 보니까 VIP만 미리 예매할 수 있게 아이맥스를 열어준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핀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극장을 안 가는지, 고작 그거 OTT 왜 사람들이 왜 OTT에 나오는 거를 기다리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애초에 그게 문제였으면은 OTT가 아니었어도 글쎄요. 이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OTT로 그냥 기다리다 보지. 그러는 건데 그게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꺾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영화관 안 간 지가 기억도 안 나요. 작년에 진짜 가오갤 볼륨 3가 마지막이었을걸요. 전 진짜로 아직도. 그 뒤로 더 웃긴 건 뭐냐면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영화들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던 영화들 다 이렇게 이제는 OTT로도 나오는데 웃긴 건 그래도 안 봐요. 너무 바빠서. 이제는 그냥 원하면 폰으로도 볼 수 있고 막 이런 시대인데도 이게 또 그 손에 바로 닿으면은 또 나중에 보지 이러고 안 보게 되는 그쵸. 것도 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작 정말 제가 이제 영화관에서 정말 봐야지 했던 영화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영화고요. 진짜 이게 뭐야? 맞아. 고지라 마이너스 원이 아직 그거는 그쵸. 제가 영영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조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 개봉하는데 그거를 안 할 리가. 예, 이거는 그거는 이제 고정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올 거고. 예. 예. 고지라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야자키야 뭐였습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것도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였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얘기하셨던 네. 문제를 일단은 차치하고더라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고지라 팬덤이라는 게 스타워즈 팬덤보다도 더 적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예로 저게 있어요. 블루비틀이라고 워너브라더스에서 개봉했는데 우리나라는 개봉 안 해서 바로 OTT로 직행한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영화인데. 개봉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개봉 안 하고 바로 구글 플레이 그런데 이제 유료로 올라왔어요. 야, 그 원어가 그런 식으로 돈 아끼는구나 이제는. 이제 한국 배급사가 수입을 포기한 영화. 아니죠. 그렇게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본사 쪽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내보내라고 했던 오다가 떨어진 영화겠죠. 네, 그렇겠죠, 사실. 하여튼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거에서 오는. 근데 정부가 확실히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 네, 잘못 짚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반발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디서든. 이런 오도가 떨어지면은 사실 영화 배급사나 저기 OTT 업체나 여기서 반발을 해야 되는데 반발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게 큰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1번 큰 영향은 없다. 2번 어차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뭔 상관이냐. 그쵸. 웨이브에서는 인터뷰, 기자가 요청을 했으면 기자가 이제 전화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희는 영화보다는 예능이나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 웨이브는 그럴만하죠. 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 어차피, 그쵸. 관련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티빙은? 노코멘트. 당연하겠죠. 모기업이 있으니까. 그쪽은.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는 당연히 원래 애플은 지 꼴린 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네. 나머지는 딱히 없네요. 국내 배급사 한 군데에서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OTT에 빨리 넘겨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극장에서 상영해가지고 제일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작품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다. 그냥 사람이 극장에 가야 말이지. 그쵸? 아니 가야 하든가 많이 하든가 말든가 일 텐데. 참. 예. 근데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6개월을 어거지로 텀을 준다고 합시다. 제 생각에는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계속 극장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극장에 걸어놓는 거는 사실 1980년대에 하는 짓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걸어놓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게 벌릴까? 분명히 6개월 전에 이미 극장에서 내려갈 거고 한참 전에 내려갈 거고 그러면 그 기간 이제 극장에서 내려가는 거는 제 생각에 끼켜봤자 한 달이면 내려갈 거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특히 정말 인기 있는 트리플 A 블록버스터 이런 애들 이제 마블도 이런 범주에 든다고 얘기하기 힘든데 하여튼 페이즈 3 때 마블이라 칩시다. 그때 마블 영화 정도는 그래요. 좀 스트레치해서 한 2개월, 2달 정도까지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런 애들도 내려가면 그럼 4개월 동안 OTT 못 올린다고 하는 거는 그럼 그동안 그 영화는 잊혀지거든요. 뉴스사이클에서. 차라리 그냥 재빨리 OTT에 올려서 그 사이클을 유지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차피 영화관에서 6개월 걸어줄 것도 아닌데 그거 6개월 해봤자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어차피 6개월 동안 걸어줄 것도 아니면서. 진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방에다가 그어서 올렸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홀드백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극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얘를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이 다양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게 오, 노. 아, 또 들어왔어. 아, 네, 얘기하시죠. 망 사용료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OTT사들도 영화 발전 기금을 내도록 하자. 오, 노. 망 사용료에서 일정 기금을 떼면은 망 사용료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만큼. 그쵸.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물론 이분은 그냥 의견만 밝히신 거니까, 뭐 정책에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네,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이거는 뭐 이제 거의 팔로우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극장에서 이제 실황 컨텐츠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뭐 올라왔던, 얼마 전에 그 시내 21 표지가 저 에스파로 나왔어요. 에스파. 뭐, 에스파가 영화를 출연한 거지. 뭐, 하여튼, 연기를 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같죠? 예. 네. 뭐, 이렇게 실황 영화, 원래 그런 그런 영화는 많긴 했는데, 이제 극장 개봉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개봉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국내 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OTT 쪽에서 먼저 이렇게 올리다가 극장에 거는 거는 이제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거의 실황 영화를 많이 개봉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실황 콘텐츠가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도 상당히 넓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임영웅 씨 콘서트라던가 영탁 콘서트라던가 이제 트로트 콘서트죠.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개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메가박스 쪽에서는 그 야구 생중계랑 e스포츠 생중계를 걸었고요. 뭐 하여튼 일단 제가 좀 조사를 아주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단은 작년 2023년에만 지금 개봉한 콘서트 실황 영화가 4편이거든요. 개봉을 실제로 한 애들. 뭐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은 이제 I'm Here로, 그러니까 저 임영웅 씨 콘서트 실황 영화가 3월에 개봉을 했었고, 그 다음이 아이유였고요. 아이유 그 골든아워 재작년에 했던 거. 심지어 얘는 아이맥스로도 개봉했습니다. 아이맥스로도 개봉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 샤이니 월드라 그래서, 샤이니 이거는 뭐 콘서트랑 뭐 등등등등 해서 나왔던 게 있고, 걔가 아트모스로. 얘는 애트모스였어요? 네, 걔는 애트모스. 얘는 메가박스랑 했습니까? 설마? 그렇구나. 메가박스랑 했구나. 그래서 얘는 애트모스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이유 콘서트는 CGV 독점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저 임영웅도 CJ였네. CJ. 여긴 제작사가 CJ에서 그냥 했네. 그분들은 다 CJ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예 스크린 X로 했었네요, 얘는. 그리고 이번에 G.O.D. 마스터피스 더 무비, 저 G.O.D도 했고요. 이것도 저 CGV 단독 개봉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다. 이거는 올해 개봉했구나. 그럼 2023년에 개봉한 게 아니고 이건 올해 개봉했고요. 그러니까 3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G.O.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파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에라스 투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에라스 투어 전에 개봉한 콘서트 실황 영화 임영웅 씨 거 빼고거든요. 그냥 임영웅 씨는 사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도 충분히 뭐 그래 그럴만. 임영웅 씨 거 빼고, 그러니까 뭐 아이유, 샤이니, G.O.D는 다 이제 에라스 투어 이후에 개봉이 결정됐던 영화들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유 콘서트는 제가 뭐 어디 명동인가 어디서 이제
거기 CGV에 아마 저 홍보 이제 하고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제 얘네들이 에라스토 따라하는구나 이랬거든요 그때. 네, 근데 역시나 네. 그럼 그 뒤로 이제 다 하고 있는 뭐 심지어 이번에 G.O.D 같은 경우는 싱어룸도 했대요. 예, 그 살짝 응원 상영 비슷하게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또 이제 그 오타쿠 그쪽 계열의 그거를 또 빌려와서 네, 오타쿠와 이제 저 겨울왕국 그쪽 이제 포맷을 빌려온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돈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바로 전 그거랑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안 좋은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영화를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제작하는 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 이거를 개봉을 해봤자 어차피 사람들 보러 오지 않는데 에라이 그냥 OTT한테 넘겨버리자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실제로 개봉하려다가 빠그라지고 OTT 간 애들도 꽤 있었고 옛날에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가 원래 소니에서 개봉하려다가 애플로 넘어간 케이스고 또 몇 가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 노타임 투다이도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려서 이제 루머가 떴었고 결국은 걔는 어찌저찌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만 그런 애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가뜩이나 안 오는데 이제 개봉할 영화들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쉬운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콘서트 씨랑 찍긴 찍잖아요. 뭐 나중에 DVD 굿즈를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일단 실황을 찍어 놓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적당히 잘 좀 더 이제 이제 후반 작업을 좀 더 돈 들여서 한 다음에 그걸 극장에 딱 내걸면은 팬들 다 오네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라스토어 이전에 이거를 안 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탄소년단도 했었고요. 트와이스도 옛날에 했었더라고요. 2018년에 했었답니다. 그때도 CGV에서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아니라 어디야? 뭐 하여튼 동남아도 같이 이제 그 개봉을 했었던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다른 나라에도 인지도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게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에라스 투어를 기점으로 해서 이를 갑자기 4편이 지금 한 4개월 간격으로 다 개봉된다. 뭐 한 달에 거의 한 편꼴로 개봉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에라스 투어가 거의 미국 극장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미국 극장가를 먹어 살리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또 한국은 또 케이팝의 이제 모식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누구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아이유 콘서트 이게 3시간짜리였네? 상영 시간이? 와, 길다. G.O.D 거는 1시간 47분인데 와, 되게 길었네. 아이유 거. 앵콜을 몇 곡을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이런 콘서트 실황 영화 뜨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사실 임시 미봉책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것만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6개월을 무조건 텀을 둔다는 거는 제 생각에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뭐 6개월씩 뭐 개봉했던 영화가 있긴 했네요. 저 슬램덩크라고 그거 우리나라 영화 아닌데 참고로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었나요? 그다음.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팔월드라고, 펠월드인가? 펠인 것 같던데. 팔일 거예요, 팔. 보통 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서 팔. 예. 물론 친구를 그렇게 대하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그래서, 얘기하시죠.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예. 팔월드라고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컨셉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는 좀 됐었어요. 서비스를 시작을 안 했었어서 하다가 이번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공식 이름은 펠월드네요. 역시 친구는 아니다. 드넓은 세계에 서식하는 신비한 생물 펠을 수집하여 전투, 건축,
농업에 투입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What? 전에 없던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는 멀티 지원 오픈 월드 서바이벌 크래프트 게임입니다. 라는 예. 약간 실상은 노예로 부려먹거나 그냥 말 그대로 잡아먹거나 전투도예를 쓴다거나 그런 얘기 그쪽에서 아닙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서 다 실현을 했네. 그렇지. 그렇죠. 닌텐도가 절대로 이제 게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는 그런 게임이 나왔습니다. Oh God. 그거 이제 포켓몬에서 이제 사람들이 했었던 이상한 의문들 있잖아요. 포켓몬 세계에서 그 채식주의자들은 풀 포켓몬을 먹는 것일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낸 그런 건데요. 처음에 컨셉 아트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컨셉 영상 나왔을 때는 재밌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 엄청 구매하고 해갖고 지금 스팀에서 랭킹 2위였나 3위였나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고 영상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되게 영상을 보면서 기시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포켓몬에 원했던 건 이거였어라고 이제 대답을 이런 반응을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포켓몬 컴퍼니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포켓몬 컴퍼니에서 나온 말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중의적인 것 같은데 그만 신고해라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조금 강했어요. 우리 알고 있다. 계속 이미 알고 있다. 조사하겠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제로 포켓몬 모델을 그대로 따다가 패를 만드는 데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루머로 밝혀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거를 루머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연기가 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킹리적 가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줄여봤는데 거의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고 사실 생긴 게 비슷한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아예 대놓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다 매칭시켜가지고 모드를 만들어서 그 펠 대신 포켓몬이 나오도록 만들어낸 사람도 있었고요. 그 모드는 이제 저기 닌텐도에서 대놓고 썼기 때문에 내려라 해가지고 이제 테이크다운이 됐는데 그것도 일단 그거라도 이제 눈치 보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네, 그쵸. 그런 거라도 내려야지 안 그러고 이제 버팅기면 그런데 조금 그 펠월드 제작사 자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뭐 이런 걸로 걸릴 거면은 세상에 다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저 사람 태도가 저게 맞나 싶기는 한데 뭐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분 태도가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뭐 난 이제 게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닌텐도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 싸게 많이 만들어야 한다. 뭐 이랬던가요? 네. 이렇게 말하면 좀 그거긴 한데 좀 약간 저 서쪽 우리나라에서 서쪽에 있는 그쪽 마인드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서쪽에 있는 그 마인드? 나라요. 서쪽에 있는 나라 마인드요. 근데 개발사가 어느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일부 회사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서 딱히 남탓하기엔 좀 그래요. 그건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마인드로 제일 크게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 서쪽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쪽 탓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 네. 아예 대놓고 나라에서 밀어주잖아요. 그 명텐도라던가 뭐. 하여튼. 하여튼. 그 인터뷰 되게 많이 오픈하고 나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진행했는데 인터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그 개발사의 개발 철학 뭐 이런 것도 막 되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긴 했는데 개발 철학보다는 대표 마인드가 조금 이상한 사람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뭐 얘들이 뭐 헤비머신건을 돌려 쓰고 소총 쏘고 딱총 쏘고 하는데 뭐 일하다가 기절하는 애들도 있고요. 좀 다양한 게임들을 섞어놔서 일단은 되게 잘 나가고는 있는데 요거는 글쎄요 이거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와중에 이거는 잠깐 지나갈 것도 아니지. 저 뭐 최하위를 실사한다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막
와이프가 저 아내가 좀 보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는 코멘트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네. 봤는데 어떤가요? 좀 싱크로가. 뭐 싱크로는 오히려 그 mem초는 조금 닮은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배우들을 그대로 썼으면 낫지 않았을까? 굳이 저렇게 코스프레를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은 이거는 들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게 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막 제작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촬영을 하고 있다고 그 촬영 현장 사진이 이미 돌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작 발표가 아니고 이미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야 제작 발표를 한 거예요? 보통 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쵸. 캐스팅했다 이러면서.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이게 거의 사실상 파이널 의상이라는 소리네. 그쵸. 그게 뭐냐면 이미 이분들이 이게 루머가 조금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 한 10월, 11월쯤에 애니 끝나고 나서 모 영화사에서 대형 IP를 계약했습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형 IP가 뭘까 막 이러고 생각하다가 최애 아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몇만 부 판매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고 맞네 이거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12월 말에 이제 요 주연 배우들이 촬영하는 게 찍혔는데 아무래도 복장이 그거 같다. 그거 복장이 그거. 근데 요 아니, 포스터에 있는 복장을 직접 입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만화도 그렇고 애니도 그렇고 저거는 이제 공연 복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걸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진 않다. 예, 힘들다. 보고 있기 좀 힘들다. 차라리 촬영장 촬영장 현장 파파라치 컷을 보는 게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 포스터를 저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름 이거 포즈를 맞춘 거긴 하잖아요. 애니의 네. 그 시그니처 포즈랑 맞춘 거긴 하잖아요. 특히 저 예, 아이 저 포즈는 뭐 거기 실제로 만화에서도 나오는 포즈니까 뭐 그래요. 저게 지금 다 만화 표지에 있는 자세들이거든요. 포즈가. 그리고 이게 실사 영화로 한 편 만들고 아마존 오리지널 드라마로 나간대요. 왜? 아마 그 애니메이션이 그랬거든요. 애니메이션이 1화 3시간짜리 극장 개봉을 한 다음에 그거를 1화를 방송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30분씩 방송을 했었어요. 아마 영화를 이제 앞에 부분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이제 중간 부분 그 다음 부분 내보낸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애니 따라서 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약간 그 걔랑 비슷하네요.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저 귀멸의 칼날도 네, 맞아요. 그랬죠. 예, 무한열차편 뭐 이렇게 영화로 나가고 뭐 등등등등 네. 있었죠. 요즘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근데 이거 장르가 좀 아스트랄하네요. 환생, 아이돌, 연예계, 연애, 복수, 미스터리, 사회고발, 피카레스 뭐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애니를 못 봤는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언젠간 보겠죠. 저희 아이형 맡은 사람이 원래 아이돌 출신이었구만. 지금 거의 다 아이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름 본업 일치라면 일치일 수 있겠네요. 그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저희 팔로업이 좀 있어요. 팔로업은 다시 하는데 그 애플워치 관련 팔로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번 이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계속 상황이 바뀌어서 참 당황스러웠는데 그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애플워치가 혈중산소 특정 기능을 삭제를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플 미국 사이트에서 이제 워치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위에 이제 배너로 뜨거든요. 혈중산소 특정 기능이 제외된 채로 판매됩니다. 이게 근데 하드웨어를 뺐다는 건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만 이제 아마 뭐 시리얼 넘버나 이런 걸로 이제 그걸 하겠죠. 그런 다음에 소프트웨어 락을 걸어버리는 방식으로 판매가 돼서 뭐 혹여나 나중에 또 이거를 합의를 하든 아니면 뭐 애플이 뭘 사든 뭘 찍어 누르든 뭘 하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게 다시 풀리겠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는 아직도 놀랐습니다. 애플이 아직도 이거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지금 뭐 여기랑 진짜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이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쯤 됐으면 애플이 진짜로 어떻게든 합의를 했던 뭐 그랬을 거다라는 건데 어차피 애플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뭐 합의를 하던 사버리던 뭐 해갖고 찍어 누르면 되는 건데 이 꼬라지가 되도록 아직도 안 했다는 거는 진짜로 뭐가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좀 참 그런 에서 좀 이상한 이 사건은 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그다음 소식은요. 이제 저희가 이게 CES에서 안 다뤘던 이제 CES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제 저희가 안 다뤘던 제품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게 되게 이번에 CES에 나왔던 제품 중에서 되게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다녔던 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Rabbit R1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휴메인 AI 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AI 주체로 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때 이제 땅콩이 유명하게 얘기를 했죠. 디스플레이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래서 얘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개선을 했어. 디스플레이가 있어. 뭐 하여튼 네. 저 티턴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기기인가요? 얘가 램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라지 액션 모델. 저희가 휴메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핸드폰 연결해서 쓰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말로 버튼 눌러가지고 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미 훈련이 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맞을 거예요 아마. 그걸로 이제 행동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챗GPT 뭐 API를 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쓰나 보네요. 네, 일부를 써서 이제 아마 말을 하면은 그걸 해석하는 거가 이제 행동 모델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얘가 이미 학습을 해놓은 행동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음악 틀어줘 이러면 음악을 틀어주고 배민에서 음식 시켜줘 이러면 음식 시켜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나 집에 가니까 방에 불 켜줘 이러면 불도 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우버 차 불러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핸드폰 앱을 연결을 해서 핸드폰 우버니 뭐 스포티파이니 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핸드폰을 연결을 안 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이랑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땐 이런 작동들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이랑. 예. 근데 이거를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제가 이해한 작동 방식은 이거예요. 이 기계에다가 말을 하면은 얘가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핸드폰을 얘가 원격 제어를 해서 뭐 앱을 틀건 뭐 우버를 부르건 뭐 음식을 주문하건 그 작동을 얘가 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그 서버에다가 가상 머신을 두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안드로이드 뭐 시뮬레이터를 올리던 뭘 올리던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앱을 띄워서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니면은 뭐 가상머신을 띄울 거면 아예 웹사이트를 이렇게 그걸 액션을 해갖고 그거를 하든지. 뭐 실제로 뭐 한 사이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일례를 든 게 포토샵도 이걸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 램 그러니까 라지 액션 모델을 훈련을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원하면은 사용자가 직접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직접 이거를 예시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얘한테.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시를 뭘로 했냐면 이제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 봇 쓰는 거를 미드저니였죠. 미드저니 봇을 쓰는 거를 이제 예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뭔가 그런 가상 머신에서 웹브라우저 환경으로 돌아가는 걸 웹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앱밖에 없으면 이제 앱으로 돌아가는 거를 상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걸 했다는 소리인데, 왜냐면 이게 이럴 수밖에 이게 확실히 이게 하드웨어가 뭐 그닥 좋진 않아요. 이게 제가 보니 미디어텍 뭐 2.3GHz 뭐 8코어랬나 뭐랬나 그 프로세서를 쓴다는데, 제가 이제 대충 이거를 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뭐 3년 전에 나온 저가형 스마트폰용 미디어텍 프로세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아마 이 얘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한 말을 이제 뭐 서버에 전송하고 그걸 받아서 그냥 출력만 이거 이제 결과물만 이제 디스플레이에 출력해서 보여주고 이런 정도만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처리는 아마 얘네 서버에서 처리가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이거를 다 뭐 뭐 이제 온 디바이스를 하고 싶어 하겠죠. 기기 내에서 처리하면은 좋으니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거를 봤을 때 분명히 100% 얘네 서버 이제 사용자랑 이제 서버 통신을 할 텐데, 이제 그 래빗 뭐 이제 스포티파이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쓰려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버나 스포티파이나 이런 거 하려면은. 근데 얘네들은 사용자 토큰을 안 가져간대요. 저장을 안 한대요. 그럼 뭐지? 뭐 매번 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는 건가? 그래서 되게 사실 의문점이 많은 기기예요. 그러니까 AI 핀도 의문점이 많았는데 얘도 만만찮게 의문점이 많은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램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AI 핀이 이렇게 뭐 LLM 기반으로 했으면은 그 LLM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럴듯하게 이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뻥카 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앤데, 그거를 메인 인터페이스로 기기를 만든다? 그럼 미친 짓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땅콩이 디스플레이가 왜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래서 R1의 이거 개념 자체는 흥미로워요. 액션을 통해서 이걸 이제 작업을 처리한다 이러면은 사실 얘네들 입장에서 좋은 게, 이 각각의 이제 그 서비스들의 API 활용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앱만 띄우면 되니까, 어딘가에 뭐 서버 어딘가에다가 앱만 띄워놓고 그거를 처리를 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뭐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 API를 접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왔나 싶기도 한데, 여전히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해주려면은 여전히 서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를 과연 그냥 어떠한 구독제 없이 그냥 200불만 199불로 이걸 퉁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마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그냥 하드웨어 값만 받고 파는 건데, 향후 만약에 3년 뒤에도 얘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때쯤에는 당연히 구독제를 만들지 않을까. 뭐 제 생각에는 기기가 이렇게 싸게 나온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기 뭐 한 월 20불 30불짜리를 가입을 하면은 기기는 공짜로 드릴게 라는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의문이 많은 기기다. 네. 제 생각에는. 저도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의문이 굉장히 많이 가는 기기고, AI만으로 이제 진짜 제품을 하나 만들 정도로 지금 AI, 예를 들어서 챗 GPT가 좋냐라는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AI의 정확도에 따라서 이 제품의 정확도가 완전히 오락가락하는 건데, 그 문제가 여전히 전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 예를 올라왔던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쓸까? 그냥 휴대폰을 하고 말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좀 의문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좀 많은 기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번 주에 정말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애플이 이제 각종 이제 그 룰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제 각종 이제 그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에픽에서 지금 이제 에픽이랑 지금 소송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뭐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냥
기각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것은 이제 에픽이 졌는데 이제 딱 하나 이제 애플한테 이제 떨어졌던 거는 이제 그 다른 이제 결제 소스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제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 예를 들면은 뭘 예를 들어야 되지? 카카오페이? 근데 애플 그 카카오페이 되잖아. 아, 약간 다르죠? 아니 그 아이튠즈 뭐 하여튼 그 카카오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를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를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가 IAP가 아예 없고 아예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거를 불법으로 만드니까 그냥 웹사이트에 가서 하셔라라는 그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명시를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애플의 IAP를 인앱 이제 앱 내 구매 인앱 퍼체스를 이제 우회를 한다 하더라도 2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다 이제 개발자들이 추적을 해서 애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거도 참 말이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적용된 새로운 이제 룰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EU DMA 이제 EU의 이제 디지털 마켓 액트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 땅콩이 간단한 설명을 예, 해주시면 EU에서 감사합니다. DMA라는 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디지털 마켓 액트란 목적은 이거예요. 그냥 큰 플랫폼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들을 게이트키퍼, 뭐 문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게이트키퍼라고 지정을 합니다. 게이트키퍼는 뭐 연매출이 75억이거나 아니면 시장 총액이 뭐 750억 유로거나 뭐 핵심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월간 이용자 많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요.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틱톡도 있고 삼성도 해당된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된 업체들은 각종 의무가 부여되고 뭐 어떤 특정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여기서 의무는 제3자 서비스와 그리고 게이트키퍼 플랫폼 간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줘야 되고 그리고 중요 데이터를 입점업체와 공유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행위가 있고 또 본인들의 서비스를 우대해주면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자체 서비스를 못 지우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고 추적하는 서비스도 이제 명시적으로 동의받지 않으면 금지고 이런 각종 금지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벌금이 굉장히 센데 뭐 세계 연간 매출의 10% 그리고 기행 강제금 해서 매일 뭐 5%를 매번 내야 되고 조직적으로 위반하면 일부 사업을 매각하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각종 서비스나 앱으로 인해서 이 게이트키퍼에 해당이 돼서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앱스토어로 지정이 된 애플이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 주에 그 관련 이제 새로운 규칙들을 새롭게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제 iOS 17.4랑 겹치는데 이제 이 17.4가 아마 3월달 전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EU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임 스트리밍 앱이 이제 드디어 허용이 돼요. 여태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이런 앱들은 이런 서비스들은 다 웹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 앱스토어를 막아서 앱스토어에서 게임 스트리밍 앱 안에서 이제 다른 밑에 이거를 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하려면은
앱스토어에 각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지금 서비스하는 각각의 게임을 다 앱으로 등록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빡쳐서 그냥 웹브라우저로 돌리고 있는데 애플이 이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미니 앱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앱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헤일로 인피니트를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옛날 같았으면 헤일로 인피니트를 돌리는 앱을 앱스토어에다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안에서 이제 이 헤일로 인피니트를 돌릴 수 있게 됐다라는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곧 이제 엑스박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게임 패스나 이런 앱들을 다 iOS 이제 앱스토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EU에만 이제 이 유럽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들도 좀 많아요. 나머지는 죄다 이제 EU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기의 위치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계정 아이디 국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통과를 해야지만 이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EU 그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미국 밖에 있으면은 이게 적용이 뭐 유럽 밖에 있으면은 이게 또 적용이 안 되고 하여튼 되게 복잡한 그런 건데 그래서 뭐가 있냐?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웹킷 외의 브라우저 엔진 허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모든 이제 iOS에 있는 웹브라우저들은 다 웹킷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뭐 이제 사파리에 이제 웹킷 이제 렌더링 이제 웹 엔진 기반으로 이제 그 브라우저들을 다시 짜서 그걸 했었는데 이제는 웹킷 외의 브라우저 엔진을 허용을 한다. 그러는 것은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이런 애들이 이제 자기네들 뭐 크로미움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파이어폭스가 모질라 걔네 엔진 이름이 뭐죠? 게코였나? 개코요. 네, 게코로 이제 파이어폭스를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이 브라우저 앱 이제 이 브라우저를 이제 이 사업 뭐 이거를 하는 애들은 두 가지 이제 EU용 브라우저 앱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웹킷 써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웹킷 지원되는 브라우저는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두 개 앱을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애플은 뭐라 그러겠어요? 꼴리면 그냥 웹킷 버전만 남겨놓든가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결제 등을 위한 NFC 하드웨어 접근 가능인데 지금 여태까지는 결제 같은 거는 애플페이만 NFC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EU 국가에서는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뭐 구글페이라든지 끽하면 삼성페이 사실 근데 뭐 삼성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뭐 삼성페이 이런 애들이 이제 EU에서는 이제 앱으로 등록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온갖 저 카드사와 뭐 저 어딥니까 카드사와 은행들이 다 뛰어들겠죠.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겠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앱스토어 외에 추가 마켓플레이스를 론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두는 수익은 애플이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그 별표가 하나 붙는데요. 별표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에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전용 에픽 스토어를 만들어서 이제 iOS용 포트나이트를 되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 외에 다른 데서 이제 또 어디서 이제 이 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에픽만 지금 확정이 난 상태고요. 그 외에 어떤 기업들이 또 이제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수수료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럽에만 적용이 되는데 원래는 기본적인 뭐 인앱 구매 아이템이나 아니면 첫 1년 구독은 애플이 30%를 가져갔죠. 그거를 이제 17%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구독 1년 후에 적용되는 이제 구독이 1년이 지나면 이제 15%로 이제 애플이 깎아주거든요. 이제 수수료를. 그거를 10%로 깎아준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애플의 인앱 구매의 경우에 이제 이제 수수료를 내려준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Core Technology Fe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일명 애플이 야 iOS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우리한테 그 우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비를 내놔 라는 뜻이 대충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룰이 뭐냐? 일단은 한 해에 첫 100만 회 설치가 무료예요. 이게 이 100만 회를 카운트하는 거는 이제 계정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계정으로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다 갖고 있어도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받은 거 따로따로 치는 게 아니라 둘 중 뭐를 먼저 받았든 그거를 이제 1회 설치로 이제 치는 거고요. 1100만 회가 무료고 이후에는 설치 한 건당 0.5유로가 붙습니다. 뭐 한 700원 정도 하겠죠? 맞나? 저거 아니에요? 유니티. 예, 뭐, 네, 그쵸. 그 짓거리 또 한 거죠. 예, 맞아요. 유니티에서도 이 짓거리 한번 저희가 했다고. 근데 그거 결국은 안 하기로 했던가요? 전면 재검토한다 그랬던가요? 재검토죠? 아직은 재검토로 알고 예, 있어요. 전면 재검토한다 그랬고, 그 대표는 관뒀고, 제가 알기로. 예. 그래서 뭐, 유니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네요. 우리는 이거 드립다 쳐먹고, 철해야 되는데 애플은 그냥 깡으로 밀어붙여도 되니까 되게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이거가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이게 가장 큰 그식이죠. 제일 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기존의 수수료 구조, 그러니까는 30%와 15%를 그대로 안고 가도 돼요. 원하면. 아니면은 이 새로운 수수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걸 한 번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이제 그래서 이거 CTF,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피, 그러니까 CTF를 내는 대신에 이거를 수수료를 낮추긴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앱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이거 CTF 엄청나게 물 것 같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토로하는 게 문제는 그건데, 왜냐면 이게 이제 애플은 이게 진짜 지금 아까 티점님이 유니티 얘기를 하신 게 정말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뭐라 그랬냐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CTF를 실제로 내야 하는 개발자는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 전체의 1%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야 이거? 대부분의 앱은 망한다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발표하는 그 학원이라도 있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큰 애들, 뭐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메타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CTF의 대상이 될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새로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될 거고, 대부분의 이제 영세 개발자들이나 이런 애들은 해당이 안 될 거다. CTF에 해당이.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는 혹여나 뭐 작년에 이제 판매 수치나 이런 거를 비교해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그 예상되는 그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한테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거를 예상해주는 그것도 사이트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그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앱스토어 외에 추가 마켓플레이스에 추가적인 이제 다른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만약에 자신의 앱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CTF를 내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이런 추가 마켓플레이스에서 하는 매출은 애플이 아예 수수료를 안 가져가겠다고 한 상태거든요. 대신에 이제 CTF를 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애플이 뭔가를 가져가려면. 그래서 이 CTF를 내는 것 때문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수수료 구조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대부분의 아마 영세 개발자들은 이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뭐 요즘에야 뭐 그 PG 이제 셋업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쉬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1인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진짜로 IAP가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사실 솔직히 IAP를 벗어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리스크인 거죠. 내가 이 당장 이제 30%에서 17% 떨어지는 수수료 떨어지는 거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나중에 이제 CTF 혹여나 나중에 내 앱이 정말 갑자기 초대박을 쳐서 이제 갑자기 다운로드가 이제 그 해 다운로드가 100만 건이 돌파를 했다 이러면은 CTF를 낼 거를 각오를 하고 이거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안전하게 이제 그냥 기존에 30% 그냥 내고 사느냐 이게 약간 도박인 거죠. 신종 도박인 거지. 그렇지. 지금처럼 이제 무료로 풀어놓고 매출 올리는 식의 앱들이 많은데 그런 앱들을 잘못 내면은 CTF만 신나게 내고 그쵸.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맞아요. 요즘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제 무료 앱들은 이게 뭐 이제 무료로 일단 앱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인앱 구매를 이제 탑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더 프리미엄 기능 아니면은 저 뭐야 광고 없애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무료 버전으로만 줄창 쓴다? 그러면 CTF만 줄창 내고 그리고 이거 유니티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음모도 가능해요. 이 사람이 우리 경쟁사 앱이 CTF를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풀어서 다운로드를 CTF를 내게 해서 망하게 하자. 그렇죠. 이게 이론상 가능하거든요. 뭐 그렇죠. 가능은 하죠. 예. 디도스.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이 CTF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이제 이런 아웃사이더 입장에서는 한 해에 100만 회 다운로드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모르죠. 진짜로 저희가 믿을 만한 수치는 진짜 그 애플이 밝힌 뭐 1%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말이 많은 상황인 건데 저희 쿠도캐스트의 정책 담당이신 저 땅콩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럽이 이제 애플이 밝힌 계획을 살펴보겠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 조건이 유럽이 생각했던 것처럼 외부 웹스토어를 충분히 사용하기 가능한 조건인지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개발자라면 이거 함부로 못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가고 싶어도.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박이에요. 스위니가 이런 걸 원했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아마 이거 BS를 하면서 다시 이거 잘못한 거다 이제 유럽에 따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애플이 진짜 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 이거를 이제 그 우회로를 다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애플이 이거를 강제하게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이제 막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법을 뜯어 고쳐야지. 이 와중에 그렇다고 아무리 게이트키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고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이 돈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의 적정선이 어디냐가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규정 조건을 보면 적어도 조그만 기업들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좀 자유를 얻자고 앱스토어를 나가면 자칫 잘못했다가 파산하는 시나리오가 너무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대한 앱스토어가 흥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부의 뭐 팟캐스트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앱스토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컨텐츠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는 아주 환영을 할 건데 물론 이거를 또 여전히 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는 문제는 그렇죠.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컨텐츠를 이제 파는 곳은 이미 돈이 좀 있을 거라서 상관없나 싶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앱스토어에서는 도박이라든지 뭐 성인용 컨텐츠는 절대 금지돼 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유럽에서 팔 길이 생겼어요. 이 덕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쾌재를 부르겠죠. 안 되던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아마 대부분의 앱들은 여전히 앱스토어에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아직 유럽만 열린 거기 때문에 더더욱 까다로울 거예요. 조건이. 이거 유럽만 보고 대한 앱스토어에 팔았다가 다른 해외
거는 결국 앱스토어에 남아야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원화되는 거니까 작은 업체에서는 관리하기 더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건지도 참 그렇고. 물론 뭐 아마 지금 사실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저 미국에서 그거 하는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뭐 지금 이게 루머가 돌았던 게 이제 그런 해외 EU에서 이런 다른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는 앱도 뭐 검사를 다 받을 거다라는 심사를 다 받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아마 이 새로운 이제 이 앱 마켓플레이스를 굴릴 이제 그 기업들하고는 뭔가 또 모종의 그런 게 또 있겠죠. 걔네들이랑은 또 뭔가 관리 제대로 안 할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3월에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제 이거를 들어갈 건데 그 말인즉슨 이제 3월에 이제 할 거라는 얘기죠. 이제 3월에 17.4가 나오면서 이거를 실행을 할 거라는 건데 만약에 제가 iOS 개발자였다면 일단은 저 땅콩호갱은 그냥 30하고 그냥 앱스토어에 남아있는다를 선택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흥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도리어 흥하면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앱스토어에서 막 몇백만 회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무료로 이제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앱들을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 앱을 쓰려면은 인앱 구매를 해야 되는 형태의 앱이 지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그걸 했다가 매출이 다운로드는 잘 나오는데 매출이 원하는 수준으로 안 나오면은 그 기술료 내다가 회사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앱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의 대부분은 허수란 얘기예요. 그 허수에 돈을 내야 돼. 이게 참, 네, 그렇죠. 저, 티더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안 넘어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결국은 진짜로 과연 EU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애플한테서 컨트롤을 빼앗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은 그쵸. 그건 아닌 것 같죠. 이게 사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히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1세대 제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그리고 비전 프로 이제 애플 비전 프로도 사실 자체가 그렇게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초도 물량이 다 팔렸대요. 초도 물량 다 팔리고 지금 예약도 한 18만 대 정도 받은 상태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개발자들이 별로 지금 그게 없거든요. 특히 이제 좀 넷플릭스 같은 애들은 그냥 웹브라우저로 보세요 이러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앱 지금 이런 플랫폼을 하려면 이런 이제 개발자들 특히 뭐 큰 애들 말고도 이제 작은 이제 이런 영세 개발자들의 지원이 이제 이런 지원들 이제 뭐 이런 네이티브 지원들이 절실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이랑 거리를 더 두는 짓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애플이 좀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사실 좀 더 쉬운 문제였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했어야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 참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하여튼 마지막 그거를 하나 하죠. 갤럭시 S24가 공개가 됐는데요. 뭐 하드웨어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블루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반사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여 그게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삼성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제 그놈의 AI였는데 실제로 이게 꽤
쓸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덕님이 일단은 뭐 AI도 AI지만 실제로 S24 울트라를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삼성에서 얘기했던 거는 온디바이스 AI였죠. 원래 장치 내에서 할 수 있다. 음. 라고 근데 다는 못하지 않아요? 이러저러. 다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 기능을 보니까 그거는 있었어요. 향상된 인텔리전스라고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에서 이제 기기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키고 기능들을 썼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기 내에서 인터넷에 있는 뭐 모델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나오면서 기기 내에서만 처리하는 거를 꺼라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음성 녹음 기능이나 뭐 노트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안 써봤는데 아마 여기서도 비슷하게 직접 해라라고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그냥 전체적인 만족도를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써본 결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즘 인터넷 할 때 쓰는 기능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그냥 좀 내용이 긴 글이 있으면 요약을 눌러가지고 요약한 텍스트를 정리한 텍스트를 좀 보고 좀 여기 읽을만 하겠다 그러면 그 비슷한 부분 찾아가지고 읽는 식으로 좀 인공지능을 써서 웹서핑을 하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요게 삼성 인터넷 앱에 그 기능이 생겼어요. 요약이랑 번역 버튼이 있는데 그 글을 보고 여기서 요약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요약을 쭉 서버로 돌려가지고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만약에 영어 글을 보고 있었으면은 그 영어 글을 제가 번역 버튼이 있어가지고 번역으로 누르면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게 그 애플이랑 에픽 그 기사 건데 이제 버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내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저 자세히 써라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정리해 주고요. 이제 밑에 번역 버튼이 있어가지고 번역을 누르면은 한국어로 나옵니다. 한국어로 나오는데 조금 모델 훈련을 뭘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톱 코멘트 존이라는 유저가 적어놓은 톱 코멘트였는데 네. 요렇게 약간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아니 근데 요한복음이 그냥 복음이 존 아닌가? 요한복음이면? 그쵸, 존이죠. 그렇죠. 존이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존은 요한이고 복음이 Book of John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모르겠네. 존이야 그냥. 그게 성경책 영어 성경 보면은 그냥 존 1 땡땡 뭐 48 네, 존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정말 약간 신앙심이 있는 모델을 썼어. 네, 모델이 꽤 신앙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온 저 모델이네. 뭐 하여튼 예. 신앙심이 깊으시네. 뭐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써보고 있는데 뭐 이제 배경화면도 생성해서 쓸 수 있고요. 지금 제 배경화면이긴 한데 조금 조합해서 좀 다른 걸로 해보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지 생성하는 건 사실 온 디바이스에서 거의 못 하죠. 못 하는 거나 다름없죠. 걔는 아무래도 그 힘들기 때문에 그걸 온 디바이스 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저것도 있고요. 그 맞춤법 검사 기능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카카오톡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거 기능 있잖아요. 그 정중체 뭐 이런 거. 그 기능도 있고요. 저는 일단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요약되는 거 이걸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기능 같고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AI의 수준은 그 아까 레빗 기계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버 불러줘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이제 빅스비나 뭐 이런 애한테 시켰으면은 네 이러면서 틀어주면은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챗GPT에서 지금 그 오픈 AI에서 그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썰이 돌기는 하던데
조금 기대해 보면은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그거를 챗GPT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AI 써서 했던 게 그거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있던 기능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을 때 그 통화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얘가 저희 자동응답기처럼 TTS로 넘어가서 얘가 대신 대답해주고 뭐라 그러지? 그거는 그건 원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 기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 픽셀에 이미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전화를 대신 받아서 스크립트를 네, 이제 띄워주는. 전사를 해갖고 띄워주죠.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대충 선택하면 얘가 대신 대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는 내가 받아야겠다 싶으면 이제 바꿔서 내 자신이 받을 수 있고 막 아마 그런 기능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론조사 전화를 그걸로 돌리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여론조사 누를 수 있으니까. 이 번호 보니까 여론조사야 이래가지고 노트 어시스턴트로 보냈더니 잘 되더라고요. 괜찮아. 그러고 카메라는 사실 조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이미지 뭐 지워주고 옮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그냥 트럭 한 대를 지웠더니 트럭 자리에 그 포크레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어도비의 컨텐츠 어웨어 필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의 지능이면? 네,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거 이미지를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워가지고 지금 하나 생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도 AI 하길래 저는 어도비 센세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야, 걔네가 그거에 붓는 돈이 얼만데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겠어요? 이거는 또 어디 거를 쓰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말로는 삼성에서 가우스 AI를 쓴다라고는 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사라진 영역을 추가하는 중. 새 풍경을 그리는 중. 또 이게 서버 왔다 갔다 하는. 그쵸. 서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괴상한 택시를 하나 만들었네요. 다른 파일로 저장. 2가지 해서 원본이랑 같이 보내드릴 건데 물론 조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친구들. 그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인가 싶기는 한데. 잠깐만요. 네. 뒤틀린 황산의 택시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약간 그거 나오네요. 약간 스테이블 디퓨전 느낌 나네. 그쵸. 예. 인퍼런스 실패네. 예. 그렇지. 저건 약간 만화 영화에 나오는 차 같은 형태는 차인데 진짜 이게 확실히 스테이블 디퓨전 그래도 요즘 거는 꽤 좋아졌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제아모에 써봤는데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참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싶기는 하네요. 얘는 좀 옛날 초기형 스테이블 디퓨전 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기믹으로 쓰긴 좋다. 그나마 조금 잘 돌아간 건 사람 지우는 거는 조금 잘 된 게 여기 있다. 사람 지우는 거는 걔네들이 이것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꽤 잘 지원. 예, 그럼 이 정도면 그냥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러면 하겠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렇게 해서 AI로 그런 거 한 건 이제 나름 좀 윤리적으로 한다고 밑에서 워터마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크롭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워터마크를 지울 수도 있다면서요, 다시. 그래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네. 해봐야 돼. 얘가 그게 다른 기능을 이게 아마 매직 에디터 그 왜 지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면은 또 지울 수 있대요.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AI 지우기 요건가 보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가우스 AI랑 다른 모델이라서 아마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느낌상. 지워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셀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막 반사된
이미지나 창가에 뭐 이렇게 얼굴 비춘 거 뭐 이런 것도 지워지더라고요. 아, 그냥 CPL 필터 해주는 거구만. 그런 네, 것들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괜찮아 보였어요. 셀카를 잘 음. 찍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진을 찍었을 때 괜찮겠다. 그게 되면 그런 것도 되나? 야, 만약에 여행지 가서 이제 수면을 찍었는데 반사가 심해서 이제 안 투명하게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CPL 필터를 써야 되는데 AI로 지울 수 있나? 아마 그런 방식일 거예요. 예, 음. 아마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원본 사진 주고 필터로 이제 CPL 한 거 넣고 학습을 시켰지 않았을까? 다음에 AI 기능이 또 뭐가 있었죠? 제가 당장 실험해 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번역기? 번역기는 제가 통역기나 번역기는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서클 투 서치가 제일 맞아요. 그거는 실제로도 유용? 많이 유용한 기능인 것 실제로 같아요. 쓸 것 같고 확률도 높고 이제 성공할 확률도 제일 높아 보이고. 물론 그거는 온 디바이스 아닙니다. 뭐 네. 이러나 저러나 구글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구글 이미지 서치고 본질은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구글 렌즈를 이제 UI를 좀 좋게 포장을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이번에 그거는 픽셀에도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오케이. 네, 왜냐면 그 말인즉슨 이거는 사실 삼성이 한 게 아니라 구글 기능이다. 라는 뜻이, 예, 구글이 이제 구글이 만든 기능이다라는 뜻이죠. 예. 그거는 서큐트 서치는 한번 써봤는데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그 서점에서 책 사진 찍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은 그 정보 띄워주는 게. 최저가 찾아고 뭐 이런 거. 예, 예. 지금 제가 찍은 게 먹태 청양마요 맛 포테토 칩인데 바로 나오네. 어제 슈퍼를 갔는데 이런 걸 팔아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서큐트 서치를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신제품이네 하면서. 이 기능은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제 생각에 이거의 뭐 문제라면 문제는 구글이랑 웃긴다는 거? 아무래도. 그쵸. 이거를 쓰려면 이제 무조건 구글 그걸 써야 되니까. 그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 있는데 AI로 사진을 리마스터링을 해준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비교하라고 왼쪽 오른쪽 슬라이더가 생겨가지고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 보냈던 포테토 칩 사진 있잖아요. 인핸스! 또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인핸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별 인핸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없네요. 인핸스 실패했구만. 네, 안 되는 네. 게 사람 얼굴을 찍고 해봐야 되나 봐요. 내 얼굴 찍긴 싫은데.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이 서클 투 서치는 정말 뭐 근데 이게 정말 이건 괜찮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글 거였고요. 그 번역기는 진짜로 뭐 자체 그걸로 해서 잘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 못 써보셨다고 하니까. 번역을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있으면 쓰겠는데. 근데 이게 전화로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전화할 때 네네. 이제 그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에디트 에디터분이랑 이걸 미리 써본 이제 에디터분이랑 얘기했는데 실제로 쓸 것 같지는 않은 게 말을 하고 기다리다가 번역이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뭐 정말로 비상시에는 쓰기는 쓰겠는데 차라리 그냥 뭐 안 되는 뭐 되든 안 되든 영어로 어떻게든 해보는 게 그나마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의할 때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클로바 노트처럼 요약해서 전사를 해주고 요약해주는 기능은 있다고 하는데 회의 때 한번 들고 들어가 볼까? 약간 저 ADAT 하는 거 비슷한 거랑.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뭐 S24 그거 자체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울트라가 이번에 좀 얘기가 많잖아요. 저 굉장히 아이폰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졌다. 네, 맞아요. 다 플래시고
울트라도 거의 지금 15%랑 굉장히 비슷한 그 계열 티타늄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비슷해졌고 뭐 완전 사각사각이고 뭐 이번에 그 심지어 픽셀 9도 지금 벌써 유출이 됐는데 걔도 지금 이제 아이폰이랑 비슷하게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조작할 때 밑에 버튼이 있잖아요. 그 네. 원래 백 버튼, 홈 버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단에. 예. 예. 이거를 아이폰이랑 거의 똑같이 바뀌게 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안드로이드 옵션입니다. 안드로이드 아, 추가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그걸로 그거- 해놓고 거의 아이폰이랑 똑같이 추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거 근데 삼성은 여전히 디폴트는 그 네, 3버튼 맞아요. 3버튼. 그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기능도 많은 것 같고 뭐 이번에 좀 뭐 카메라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원래 1000만 화소짜리 10배 줌 카메라를 5000만 화소짜리 5배 줌으로 바꿔서 그 5배 줌과 10배 줌을 다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사진은 저 티덤님이 많이 찍으셔서 나중에 카메라 저 나중에 소감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올리셨나? 벌써 올리셨네. 이게 왼쪽 거에 10배 줌이고 오른쪽 게 20배 줌이었나? 그럴 거예요. 디지털 줌 들어간. 나쁘진 않네요. 사실 이번에 사실 아이폰도 요즘 아이폰도 가끔씩 제가 디지털 좀 많이 좀 찍긴 하는데 생각보다 사실 나쁘지 않아서 네. 자, 그래서 요즘 진짜 디지털 줌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싶은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했으면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me/cast/205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얘기 또 하니까 또 기사로 정리해 놓으니까 그 유럽연합 관련 뉴스는 기사 뭐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고요. 그때까지 또 청취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있으시다면 청취자분들 소중한 반쪽 되시는 분들까지 또 따뜻하게 계시고 저희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차에 탈 일이 있으면 이제 이 C2 충전기가 지금 박스를 봤는데 근데 여기 박스에는 디자인 for 맥세이프라고 돼 있어. 이거 내 생각에 좀 재활용을 한 건가? 맥세이프 지원되는 애를 지금 C2라고 좀 파는 건가? 약간 네, 그런 그러면 합리적 가신이 MFI 안 받아놓고 MFI라고 하면 혼날 텐데. 아니 MFI라고는 안 돼 있어. 그냥 맥세이프라고 하면 돼. 디자인 for 맥세이프라고 돼 있지 MFI 인증 받는 건 없어. 근데 맥세이프를 상표로 그렇게 써도 되나? 물론 포화는 되겠지만 표인지도 애매해. 맥세이프는 당연히 트레이드마크지. 근데 TM이 없어. 뭐야. 일단 봅시다. 가서 실제로 이게 충전 수도가 얼마나 나오나는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지. 이거 진짜 이거 볼 베어링 없는 부분 똑대다가 그냥 요거만 교체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 새 마운트랑 이런 거는 같이 옛날 거랑 해갖고 마운트는 새 거니까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면 되겠다.